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포봉거래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 오늘은 제가 좀 더 종목을 딥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종목 바로 뭐였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오늘 보이시죠? 이렇게 강한 양봉으로 돌리면서 제가 말하고 나서 강한 다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정진주식 TV 구독 눌러주시고, 보유자분들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 제가 매주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를 좀 딥하게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포스코 캠을 갖고 있으면 지금 팔지 말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일단 번호를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체험방에 들어오셔서 시장 브리핑 그리고 체험주를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거 경험하시면서, 그리고 이런 브리핑을 제가 가끔 또 이 무료 체험방에서도 좀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얘기할 종목은 바로 이 HMM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HMM 어디까지 갈까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제가 갖고 있는 그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HM을 보기 전에 그 항상 큰 그림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 장기 투자가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06년도 07년도 때 강한 상승 이후부터 서프라임 이후에도 유상증자에서 고점을 찍고 나서 정확히 딱 이 쌍봉을 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차트 패턴, 이 쌍봉을 찍고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갔죠? 계속 우하향을 하다가 20년도부터 이 공급망이 줄어들잖아요. 수요도 그대로인데 공급량이 더 확실하게 줄어들으니까 가격이 오르면서 20년도 21년도 또 이게 뭐가 있었죠? 유동성이 풀리면서 완전히 그냥 뭐 1년 내내 그냥 주가가 뭐 1000% 이상 급등을 보였던 게 바로 HMM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일단 논내로 치고, 제가 오늘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 여기 부분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사실 여기 구간에서 사셔서 여기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여기 비중이 뭐 90% 80% 하면은 사실상 비중을 정리하지 않으면 뭐 10만원 12만원 예전 가격대 이게 하단까지 가기도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셔서 지금도 HMM을 보고 계시다 하시면, 저는 차라리 일단 지금 지수가 계속 바닥을 찍고 있는데, 바닥이 찍고 턴할 때 요거 있는 거를 잠깐 뺍니다. 5에서 10%든 뭐 15%든 현금을 빼서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뭐 17%에서 뭐 20%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내년에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은 이때를 노리셔서 최대한 좀 회복하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렇게도 싫다 하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장기 보유하셔도 요게 구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거 5년에서 10년 지나도 여기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고, 이렇게 가려면 코스피가 진짜 말 그대로 뭐 4천에서 막 5천 가면서 HMM이 다시 강한 주도주로 군림을 해야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 구간에서 사신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지난번에 LG 디스플레이처럼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얘기 드릴 부분은 바로 그럼 요쪽 상단에 사신 분들 대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아니 나 여기 사는데 여기 있는 거 얘기하겠다, 여기 사신 분들은 제가 그 아까 얘기 드린 부분 좀 관점대로 좀 보시고, 일단 이게 종목을 또 어디에서 사고 가격을 어디에서 사고 비중을 얼만큼 샀냐에 따라서 또 이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뭐 소량 사시고 여기서 소량 사신 분들은 사실 요거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반면에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하고 차라리 이 전략을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2번 보내주시면 이 체험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시장 좀 보시고 무료 체험으로 좀 조금씩 수익을 보다가 이 상승장에 다시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까 그 가격대 다시 설명드린 여기에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주가가 항상 여러분들이 20년도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주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요렇게 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드물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요런 데에 사시고 요런 데에 사셨으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4만원 구간에서 많은 분들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가나보다 했는데
22년도부터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주식이 아무리 성장성이 있고 아무리 뭐 삼성전자 안 망한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된다? 주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HM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때 강한 주도주로 딱 가다가 지금 딱 이 코스피 차트 지금 딱 보십시오. 이 코스피 차트랑 완전히 흡사하다. 딱 이 구간은 보세요. 자, 이 구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서 1월부터 내려꽂죠. 자,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HM 볼게요. 여러분 HM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구간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아까 보여드린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구간이랑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HMM은 코스피가 올라가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구나. 왜? 코스피와 동행한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올해 1월부터 뭐 6월 달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때 되게 신기했던 건 1월 달에 무너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때 지수 회복용으로 활용이 되다가 다시 또 5월쯤에 또 반등 나오다 죽었죠. 정확히 또 반등 나오다가 6월 지수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고 그리고 올해 7, 8월부터 쭉쭉쭉쭉 밀리면서 지금 하단을 좀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솔직하게 얘기드리면 지금 저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부터 좀 더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HMM이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YTN이라고 해서 이제 민영화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영화 이슈가 제가 최근 들어서도 제가 이 유튜브에서 얘기 드렸지만 민영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경기가 좋고 세금을 잘 뜯을 수 있으면은 정부는 민영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항상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장이 경기 침체가 갈 수 있고 기업 실적이 둔화가 될 수 있고 고용이 내려갈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점에는 뭐가 나오냐면 방만해진 공기업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TN이 매각 이슈가 또 이렇게 나오면서 최근에 엄청나게 부각이 됐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HMM도 뭐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또 그런 얘기가 사그라들면서 좀 그런 기대감이 줄었지만 근데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경기 침체가 만약 22년도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이 4분기부터 기업 실적이 내려가게 되고 실질적인 앞으로 이 GDP가 남은 3, 4분기도 미국이 역성장을 해버리면 실질적인 경기 침체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HMM을 팔 수 있다는 이슈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고점에서는 이 악재로 작용될 수 있지만 이거가 나중에 저점에서는 또 재료가 됩니다. 재료.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가 좀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26년까지 15조 원을 투자하겠다. 작년에 HM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올해 뭐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액시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다시 26년까지 지금 선봉력을 확대시키고 지금 전반적으로 핵심 자산 중심으로 15조 원을 투자해서 준비하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경기 확장기에서 돈을 잘 벌 때가 주가가 가장 높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이 사이클이죠.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럼 이대로 경제가 끝나고 죽나요? 영으로 수렴하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경기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오겠죠.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경기가 그냥 이렇게 내려와서 끝, 이 대공원 나서 끝, 다 사람도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사이클을 타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산업도 마찬가지로 조선업이 07년도 08년 때 이렇게 가다가 이때부터 고점 찍고 산업이 죽으면서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HM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 다시 경기 둔화 와서 경기 침체로 빠진다 한들 이런 기회가 올 수 있고 특히 26년도에 15조 투자를 하면 경기 침체가 지나서 경기 확장 국면에 오게 되면 HMM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쯤에 다시 한번 20년도, 21년도에 엄청나게 갔던 주가 흐름대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사실 난 이제 절대 손절 못하고 무조건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경제 사이클을 그냥 기억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여기서 근데 더 물을 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비중에 따라 다르죠. 이 비중을 조금밖에 안 타신 분들은 지금부터 저는 담으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요기 구간에 뭐 비중이 70%에서 80%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가가 추세를 턴하는 데는 특히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HM의 시총이 거의 9조죠. 이 9조짜리가 막 단순히 뭐 추세 전환을 바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쭉쭉쭉 가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HMM이 그래도 작년부터 돈을 그동안 못 벌다가 다시 좀 돈을 벌어내고 있고, 앞으로 또 민영화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인 제로 이슈로 또 부각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체크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이게 항상 최근에 삼성전자 어떻게 됐죠? 제가 삼성전자 유튜브 찍었었죠. 삼성전자 다 사람들이 손절쳐야 될 때 그때 제가 사야 된다고 얘기 들고 나서 주가가 거의 10% 올랐어요.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두가 던지고 싶을 때가 저는 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항상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운 사이클 들었어요. 이게 항상 제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얘기 들었을 때 뭔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주가 하단 밸류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고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얘기 드렸잖아요. 팔지 말자고. 여러분 이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악재 이슈가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갈 사람들 다 나가고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치면 그때가 뭐다? 바로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HMM도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공매를 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를 많이 칩니다. 자, 공매를 많이 치는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대차장고 추이도 이 항상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죠. 지금 대차장고 추이도 HM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매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대차장고가 줄어든다는 뜻은 결국에는 숏 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숏 커버링이 뭐겠습니까? 바로 빌린 거를 다시 사서 되갚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들은 어차피 수익입니다. 그러면 지 시점이 저는 지금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조금씩 좀 모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HM 그 영상 찍기 전에 에코프로비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비엠 진짜 정확히 제가, 여러분 이거 일봉 제가 최근에 또 찍었던 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길 바라고, 제가 못 얘기했죠.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딱 여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HM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거 갖고 계시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돼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는 주가 지수가 다시 회복할 국면에 따라서 여기에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숏커버링이 대규모로 좀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시기가 일단은 뭐 저도 확실하게 얘기 드리긴 어렵지만 일단 미국 증시가 지금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 코스피가 다시 21선 위로 올라오면서 2300 부근까지 좀 터치를 할 가능성이 높을 때, 이때 HM 주가도 최소 25,00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가 뭐 한 개 갖고 계시면 하나를 더 만들어서 단기 계좌를 만드시고, 지금 중장기 계좌에다가 추가 매수를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중에 적은 분들은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단기 계좌를 파서 지금 매수를 했다가 여기까지 오면 단기 계좌 매도하고, 그럼 단기 계좌 수익금을 매서 50%를 이 중장기 계좌에서 상쇄시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상쇄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기까지 좀 더 얘기를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좀 얘기 드리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알고 싶은 분들은 010-2575-4421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